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징검다리 연휴와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름의 끝자락 우리가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눈 건강에 취약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거든요.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자외선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선글라스 챙겨주세요. 네, 이 여름철 피서지 하면 뭐니 해도 물놀이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감염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물놀이 할 때는 되도록 눈을 비비는 행동을 삼가고 간식을 먹을 때도 손을 먼저 깨끗한 물로 씻고 난 후에 먹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 기간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서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어제도 불볕더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는데 오늘도 이 무더위가 이어질지 또 일본 쪽으로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달력은 8월 중순이지만 무더위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정오부터 밤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아침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더위가 일시 누그러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태풍 크로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5도, 세종과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35도, 태안 33도, 보령 33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복절인 내일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낮에는 무더위에 밤에는 열대야에 참 힘들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특히 이 열대야 때문에 잠을 뒤척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찌뿌드드하고 몸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열대야라고 하면 밤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지만 맹렬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죠. 거기다가 습하기까지 하니까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 못 자겠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증세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쭉 이어지다 보면 두통도 생기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열대야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에 뼈저리게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열대야를 좀 잘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있죠. 특히 우리 가족 여러분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으로 그 노하우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순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더위도 더위지만 요게 또 한몫 거들어요. 아우, 그 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방정맞고 경망스러운가. 그 모기 말이에요. 모기. 네네. 정말로 저도 자면서 모기 잡느라고 밤 설친 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유 그래 맞아 한 마리 들어오면 잡을 때까지 불 켜놓고 아이고 이 소리가 요란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모기도 잡고요. 모기에 대한 궁금증도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피할 수 없는 모기와의 전쟁. 지혜롭게 퇴치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볼까요? 한여름밤 달콤한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모기. 아유, 이놈의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그냥 귀에서 떠나지를 않네. 그거를 잡아야 잠이 드는데. 어디가 나 여기. 아이고 놓쳤는데. 여기가 여기. 아이고 놓쳤. 아유, 곳에 물고 가냐. 어디서 잡나? 아유. 인간에게 모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고 계신가요? 매년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5만여 명.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47만여 명. 그렇다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72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똑주부의 궁금증 하나,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가 제일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최근엔 질병도 세계화되면서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에 물려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려움. 약 20%의 경우에 열이나 두통, 근육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일본 내염은 여러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잠복기가 되게 1 내지 3주 정도 되고 감염이 되면 두통이라든지 발열, 토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뇌에 관련돼서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나고 한 30% 정도에서 사망을 이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나라에서도 무료로 접종해주는 예방접종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빨간집 모기는 주로 한국과 중국, 미국 등에 분포하는데요. 특히 한국에 많아서 우리나라 주택에 나타나는 모기 중 대부분이 빨간집 모기라고 합니다. 어쩐지 매년 일본 뇌염 경보가 내리더니 예방접종 잊지 마세요.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혈액형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좀 낭설에 가깝고요. 모기가 거꾸로 싫어하는 쪽을 보면 모기는 밝은 색과 그다음에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게 되면 그 모기의 타겟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축축한 상태 또는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모기를 유인하는 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자꾸 긁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모기는 역시 물게 되면 모기에 나오는 그 성분들 때문에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불어오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 십자가를 내거나 긁게 되면 그 피부에 있는 이런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면 봉화지겸이라고 해서 그 주위가 빨갛게 불어오는 이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긁으시면 안 되고요. 차갑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음, 찬물들 통해서 하고 또는 그 항히스타민 연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층인데도 모기가 올라와요. 모기는 몇 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7, 8m, 2, 3층이 되게 기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상승기류를 타거나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빌딩들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층에 있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대전시 동구의 한 공방. 이곳에서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 여긴가 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말이죠. 네네. 모기가 내 옆으로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었어요. 네네, 지금 모기가 싫어하는 시토롤렐라라든지 계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센셜 오일로 블렌딩해서 만들어보는 곳이에요. 야,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구나. 네. 천연 모기 기피제 똑주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요 안에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 담겨 있다고요? 네네네네. 일단은 제일 강력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은 제일 많이 쓰시는 시트로렐라라는 향이고요. 이거는 모기 기피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레몬 배반에도 살균이나 항균 그리고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해요. 베이스는 98ml 넣으시면 되고요. 시트로렐라는 15방울. 시트로렐라 오일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라벤더는 10방울. 계란균 10방울.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라고요? 네네. 벌써 이렇게 향기가 너무 기분 좋은데 모기들이 이 향을 싫어한다고요? 네네네네. 향기로운 용액을 잘 저어주기만 하면 천연 모기 기피제 완성. 용기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단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라는 사실. 외출할 때마다 칙칙 뿌리면 모기 안녕. 이거는 기피제라서 성인들은 이제 피부에 아니면 옷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손수건에 뿌려서 목에 둘러주시거나 아니면 옷에 뿌려주시면 되고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서 사용을 금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시로 간편하게 뿌릴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네. 좀 이렇게 오래 두고 모기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기 기피제 스프레이 말고도 이제 캔들로 만들어서 모기가 싫어하는 계피 스틱을 꽂아서 이제 벌레나 모기가 오지 않게 하는 캔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계피가 천연 모기 기피제로 많이 이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는데 우선 심지를 넣은 용기에 콩기름을 붓고 표면이 굳어가기 시작할 때 계피 막대를 꽂아줍니다. 시트로렐라 향을 첨가한 콩기름을 다시 붓고 굳으면 심리를 정리해줍니다. 계피 향초 완성! 지금 제작한 캔들에 촛불을 켜가지고 왁스를 녹이는 것만으로도 안에 들어간 시트로렐라 향이 퍼지면서 이제 모기가 오지 않게 기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병풍처럼 계피를 둘러놨으니 네네. 효과는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발향이 쫙 되면서 더 기피 효과가 더 날 거예요. 이번에 싱그러운 식물이 가득한 화원을 찾았는데요. 모기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또 다른 방법이 글쎄 기능성 반려식물을 이용하는 거라지 뭐예요? 아니 그냥 쭉 둘러봐도 눈이 파란하니 시원해지는데 요 안에 모기를 퇴치하는 식물이 있다고요? 네, 있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머, 눈앞에 두고도 몰랐네요. 바로 대표적인 모기 퇴치 식물인 로즈 제라늄입니다. 생긴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네네. 향이 무서워서 애들이 못 와요. 그 향이 어떻길래요? 향이 정말 이렇게 맡아보시면 향이 어떻게 모기 스프레이 향이 나죠. 야, 네, 이거를 이 잎사귀를 비빌수록 네. 그 환 그 박하의 향내. 네네네. 와. 이게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못 온다고 해서 모기 퇴치식물 1호. 화분을 곁에 두기만 해도 모기를 쫓아준다니. 또 다른 모기 퇴치 식물도 알아볼까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네네. 식물이에요. 얘는 이제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해서 목욕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만 잘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주 작고 아담한 그냥 언뜻 보면 제비꽃 같기도 하고. 네. 모라넨시스라고 하는 식충식물인데 모기 같은 것들이 얘 잎에 붙으면 끈적끈적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한다고 해서 식충식물이에요. 네. 벌레를 포획해서 생장과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보충한다는 식충식물. 아유 잘됐다. 모기 쫓아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집에 들이긴 했는데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짱 도루묵인걸. 그럼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런 식물들은 대부분 이제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이제 햇볕도 좀 들어와야 되고 네. 물 주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식물 관리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모기 쫓는 일까지 하는데 물 줘야 되고 말고요. 올여름 이 식물들만 있으면 모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모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모기가 싫어하는 천연 기피제와 벌레를 잡는 기능성 반려식물이면 모기와의 전쟁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모기 이제 안녕.
네,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당장 이렇게 바르는 물파스 종류가 없으면은 네. 이 침을 바르곤 했었고, 맞아요. 예, 또 가려울 때는 이 손톱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서 눌러서. 자국을 예, 내주면은 좀 이렇게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느낌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처럼 우리 다들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싹 잊어주세요. 일단 모기 물렸다 하면 차갑게 해주고 연고 바르는 일, 그리고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모기 퇴치 식물도 있고요. 또 모기 기피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고민이 좀 되는 건 모기들이 싫어하는 냄새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도 좀 거북하게 느낄 수 있는 냄새가 아닐까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곁에 가는 순간 그 잎사귀가 흔들릴 때마다 그냥 잠이 깨는 것 같은 화한 향기가 되려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이 향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야 요 발향이 잘 된다고 하니까 현관이나 베란다 앞에는 그 제라늄 화분 같은 것들 두시고요. 또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서 화병에 꽂고 또 잠자리 머리맡에 두시면 요것도 모기 퇴치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순 리포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기 퇴치제가 그렇게 향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향이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줬습니다. 예. 아무튼 똑주부와 함께하는 모기 퇴치법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퀴즈 꼭 참여해주세요. 네. 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네. 만약에 우리 가족 여러분이 이 퀴즈 오답을 이렇게 막 보내시면 네.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잠이 확 깨는 생각도 시간이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자, 여러분 모기도 잡았고요. 네. 이제 잠도 좀 쫓으셨다면 정답 잡을 시간이에요. 선물 가져가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또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며 기림의 날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요? 1번 노란색 나비, 2번 파란색 나비, 3번 분홍색 나비. 네. 이 색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평온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봄과도 좀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계절 봄을 떠올렸을 때 이 색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요. 예. 봄이란 좋은 힌트 나왔고요. 그리고 딱 들여다보면 정답이 보일 것 같은 오늘 힌트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상징물 어떤 나비일까요? 시간 모두 썼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노란색 나비였습니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고요. 노란색 나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드립니다. 3, 2, 1.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만든 사설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며 최근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어딜까요? 1번 향약, 2번 경당, 3번 서원. 네. 어딜까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 예, 저희가 아침이 좋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우리 지역 논산에 가면 또 도남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못 맞히시면 저희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예, 서운해요. 예. 서운하죠? 서운해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나오는 줄 알고 깜짝 서운하지 않게. 놀랐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서원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500년간 이어진 성리학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한국의 서원 총 9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뭐 다 아시다시피 OX 퀴즈일 것 같은데 네. 문제 주세요. 네, 빠르고 간편해서 자주 쓰게 되는 전자기기, 전자레인지에 관한 문제 OX로 풀어봅니다. 3, 2, 1. 뚜껑이 닫힌 밀폐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 돌려도 된다 생각하시면 O, 안 된다면 X입니다. 네. 요즘은 뭐 그 요크루트나 우유 네. 그렇죠? 예, 배달해서 뭐 매일 아침 이렇게 받아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 깜빡하고 그걸 이렇게 온종일 요즘에 놓다 보면 이게 밖에요? 밖에 놓다 보면 이게 거의 터지기 직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예. 이게 탁 열면 팍 터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두 분은 지금 한쪽으로 기우신 것 같아요. X다 쪽에 이게 기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선택은 궁금합니다. 된다, 아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은 밀폐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내용물이 가열되면서 발생한 수증기가 배출되지 못하고요. 터지게 되는데 유리의 경우 깨지면서 파편이 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거기다가 스티로폼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에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리면서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폭염과 함께 태풍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3, 2, 1. 태풍은 예보시 혼동을 막기 위해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고유 언어로 만든 이름을 10개씩 제출해서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한국이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미, 2번 수달, 3번 수리개. 이걸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장미, 수달, 수리개.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이게 뭐지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중에서요? 그렇죠. 보기 중에 두 개는 확실히 들으면 아는데 이게 뭐지? 이건가? 이렇게 좀 헷갈린다 하는 거 그걸 고르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일 거예요. 예, 방언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낯선 용어들 고르셨다면 정답에 가까울 거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수리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출에 사용하고 있는 태풍의 이름은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입니다. 수리개는요,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이외에도 기러기, 도라지가 있습니다. 네. 이 수리개가 네. 이 솔개의 함경도 지방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는 솔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리개라고 부르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굵은 물줄기 따위가 빠르게 잠깐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를 뜻하는 말의 다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주루루, 2번 주르르, 3번 쪼르르. 읽는 것도 어렵네요. 쪼로로. 쪼로로. 자,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게 주르륵일지 주르륵일지 발음 표기법 뭘까요? 일단 뭐 굵은 물줄기 하니까 쪼르르 그냥 쫄쫄쫄 뭐 이런 느낌이고 느낌으로 찍는다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싶은데 발음 표기 물으면 이거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저는 갑자기 그냥 몽주르가 또 이렇게 떠오르네요. 몽주르요? 몽주르.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또르르 흐르잖아요. 그렇구나. 굵은 물줄기도 이렇게 흐르지 않을까요? 네네네. 1번이냐 2번이냐 그 선택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주르륵이었습니다. 굵은 물줄기가 빠르게 잠깐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 물건이 비탈진 곳에서 빠르게 잠깐 미끄러져서 내리다가 멎는 모양을 뜻하는 표준어는 주르륵이라고 쓰는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처럼 씁니다.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자, 끝자리 번호 바로 화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9330번님, 8232번님, 6587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직접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네. 그 많은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콩 심은데 뭘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맞죠? 정답입니다. 예. 자, 속담만 보면 정답인데 이 속담의 뜻과 달리 독특한 작황 방식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무리 그래도 콩 심은데 팥이 나진 않았겠죠? 그럼요. 예. 콩 심은데 콩이 났는데 콩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답은 바로 논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 논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충남 논산의 연산면입니다. 삼국시대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던 이곳에 또 다른 역사가 새롭게 기록됐다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충남 논산인데요. 이곳에 오면 아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따라오세요. 충청 유교 문화의 정신을 오롯이 간직한 오래된 서원.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데 쓰고 왔어요. 아니, 제가요, 이 충남 논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왔어요. 여기가 바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 도남서원. 사현을 모신 여기가 서원이에요. 사계 선생님, 신독재 선생님, 동춘 선생님, 우한 선생님, 사현을 모신 자리가 바로 도남서원이에요. 그럼 이곳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하던 곳이에요? 인위의 지신, 즉 그 사람 됨됨에 대한 그 성리학을 여기서 교육을 시킨 바로 서원이에요, 여기가 처음. 사계 김장생의 예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도남서원은 1634년에 창건됐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정말 다른 건물에서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없어요. 건축기사들도 오고 한 15, 16년 전에 이게 됐는데 전부들 와서 연보고 했는데 희한하다 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런 건 처음 봐요. 네. 유교 5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옛 서원.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도남서원을 포함 총 9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이해하게 된 것을 여기서는 그대로 계승해서 전승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인정을 더 받았죠. 인의 예지신. 그 5척에 대한 사람 몸가짐을 똑바로 갖고 예를 지켜라 그거지. 도남서원에 자리한 장판각은 김장생의 시문집인 사계전서와 조선 후기 학자였던 김집의 시문집인 신독재 전서, 그리고 황강실기와 사계유고까지 많은 목판과 왕실의 하사품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와. 전부 이렇게 파가지고 사계 신독재 부자분의 전서의 전서
그럼 목판. 유생들이 이걸 찍어낸 그런 책을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죠. 여기가 3,000 몇 배 정도 될 거야 아마. 조금 유실이 됐어요 6.25 때. 수천 개의 목판에는 성리학의 예학 정신을 실천적 학문으로 양성한 사계 김장생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지난 조선 역사의 증거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판가 이러는 게 참 우리도 자랑스럽고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한 이것이 유일한 보물 겸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지 보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다면 새로운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논산의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저쪽에서 뭔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저기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곳. 바로 논산 강경의 황금빛 마을입니다. 335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보따리에 뭔가 싸서 들고 오는데요. 뭘까요? 어머님 잠깐만요. 뭘 그렇게 많이 한 보따리 싸주셨어요? 두 단. 응? 두 단. 두 간? 두 단. 두 단? 이게 뭐래요? 열무. 열무! 와, 요거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게요? 이제 고추 갈아 넣고 열무 이제 짜박짜박 담아야지 뭐 국물도 떠먹고. 해마다 와요. 해마다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갖고. 맛있어. 열무 다 넣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콩밭 열무 축제. 올해로 벌써 6년째 열리고 있다네요. 예전부터 콩밭 열무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콩밭 열무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다 키워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효자 식물이에요. 효자 열무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열무가? 열무 안 보이죠? 저기 콩밭에 가보세요. 낮고 평평한 평야가 발달한 채운 1위는 강경천이 흐르고 있어 황금빛 마을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농림업이 발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콩밭 열무는 농민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특산물입니다. 예. 여기 지금 열무가 딱 제철이라는데. 네, 지금 한참 제철이에요. 콩밭 사이에다 심어가지고 콩밭 열무거든요. 콩 사이에다 열무를 심어가지고 하면 열무가 굉장히 달큰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잠깐만, 지금 이 밭에 그러면 콩도 있고 열무도 있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열무. 요즘처럼 뜨거운 날엔 햇볕에 열무잎이 타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콩을 심고 그 고랑 사이에 다시 열무를 심으면 콩잎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연하고 맛있는 열무가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와, 왕열무! 실하게. 진짜 싱싱하다. 야, 이걸로 김치 담그면 정말 여름에 이것만한 게 없는데. 진짜 그래. 콩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열무가 연하고 맛이 있고 콩에 있는 효소가 이 열무가 빨아먹고서 이 연하고 맛있는 열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늘도 만들어주고 영양분도 준다고요? 네. 그전에는 읍지 살아서 그냥 열무 장사도 하고 그래서 이산장이로 그냥 해멜장이로 가서 여다가 팔고 그냥 자식들도 가르치고. 농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콩밭 열무. 역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김치를 담는 거겠죠. 이제 다듬어가지고 씻어서 김치를 담아야죠. 열무김치 담그러? 네. 그럼 빨리 가시죠. 네. 갈까요? 네. 가야죠. 김치 담그러. 먼저 갓 단 싱싱한 열무를 풋내가 나지 않게 소금물에 살살 씻어주고요. 갖은 양념과 함께 어머님들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여기에 손맛까지 더해지면 아삭아삭한 열무김치 완성입니다. 아니 씹을수록 이렇게 고소하고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요.
갔다 와서 그런지 싱싱하기가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졸여가지고 왔으니까 비벼서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 와 최고다. 입맛 없는 여름. 열무김치를 넣고 밥을 비비면 한 그릇 뚝딱이죠. 직접 담근 열무김치로 만들어 먹는 비빔밥. 얼마나 맛있게요? 날씨가 더워서 입맛 잃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매콤달콤하게 열무김치 넣어서 비벼 먹으면 여름에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 한 우물가에 냉장고 없는 시절이라 여러 사람들 집에다 넣으면 맛있는 김치를 두고 이제 내다 잡숴. 김치가 이제 동이 저기 뭐야 우물가에다 이게 넣어서 이렇게 주름박으로 이렇게 끈적여 해갖고서 와. 그래갖고서 맛있는 열무를 특히 또 가져가시 저기는 분들 잡수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도 시원한 콩밭 열무 드시러 논산 황금빛 마을로 놀러오세요. 세계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준 도남 서원부터 마을을 하나로 만들어준 콩밭 열무, 그리고 그 열무로 만든 아삭한 김치까지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논산의 미래는 더욱 밝지 않을까요? 네, 사실 열무만 있으면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잖아요. 논산에서는 야삭아삭한 열무 덕분에 풍성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축제도 열렸고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 아침엔 퀴즈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서원 9곳 중 이 한 곳이 논산의 도남 서원인데 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더 뿌듯함까지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더욱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색 박물관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가볼게요. 다가오는 휴가철,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지 고민되시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이 떠나기 좋은 이색적인 박물관 투어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박물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돌박물관입니다. 기나긴 시간의 풍파가 빚어내는 돌. 그래서 작은 돌 하나에서도 묵묵한 인내와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취미로 모으기 시작했던 수석들은 이제 무려 12만 점에 달합니다. 2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희귀한 돌과 광물들이 가득 펼쳐져 있죠. 이제 돌박물관입니다. 근데 돌을 한 점, 두 점 수집하다 보니까 돌 중에서도 종류석, 화석, 또 모든 이제 수입 돌도 일부 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따금씩 오시면 다 놀라시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흐뭇합니다. 최가의 리포터를 따라 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압도적인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되네요. 12만 점의 전시품 중에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전시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수석의 세계. 와, 정말 많네요. 입이 진짜 안 다물어져요, 여러분. 아니, 외관 보고는 이 정도라고 절대 상상을 못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40년 동안 모신 돌이 12만 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여기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대전동.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박물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컵처럼요. 이곳은 컵 박물관인데요. 컵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취미로 수집한 컵들을 모아 지난 2013년에 설립한 컵 박물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컵을 새로운 시선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1,500여 점의 컵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72개국을 현지를 답사하셔서 그 나라에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컵과 그리고 또 희귀하고 진귀한 컵들을 지금 아주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유물 수로 따지면 지금 한 3,000여 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상시 전시하는 거는 1,500에서 1,800점을 돌아가면서 교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1층은 체험장과 카페, 2층은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커피잔을 비롯해 이곳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4가지의 희귀 컵 유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컵 박물관이죠. 컵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례나 종교의식에 쓰일 술을 담고 여유로운 차 한 잔의 시간을 선사했죠. 각종 대회에서는 우승컵을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한 일상의 도구지만 컵에는 즐거운 인문학이 숨어 있는데요. 강릉에서 컵 속에 담긴 전 세계 문화의 향기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컵을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박물관 1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선 특이하게 여기 이런 예쁜 컵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거를 골라서 그 잔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르러 와봤어요. 한잔 하실래요? 짠! 세 번째 이색박물관은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화폐. 화폐의 역사부터 다양한 화폐 이야기, 그리고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죠. 우리나라의 시대별 화폐, 그리고 국내외 기념화폐, 세계 20여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용되고 있는 화폐 650여 점에 대해서 많이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든지 화폐의 제작 및 유통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사임당이 되어서 화폐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폐를 배워보는 시간. 올해는 5만 원권 발생 10주년이 되는 해죠. 모자 화폐의 고향 강릉에서 다양한 화폐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지난 2018년 겨울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록을 간직한 강릉 올림픽 뮤지엄입니다. So, how do you feel after looking around here, the museum? It was amazing because we learned so much about Olympic, especially winter Olympics, which is previously different from normal Olympic ones. Yes. 이곳은 올림픽 홍보관으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이 만들었습니다. 시상식 단상부터 올림픽 메달, 선수들의 유니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색 박물관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강문인데요. 강릉하면 바다 그리고 커피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는 커피 박물관. 커피 도시 강릉에 왔다면 한 번쯤 찾아봐야겠죠. 오랜 시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은 커피의 역사를 알고 나면 커피의 풍미가 더 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 박물관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곳은 커피 박물관이고요. 커피에 관련된 이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층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추출 도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3층은 그라인더하고 로스터가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는 기호식품입니다. 방법에 따라 백향, 백미를 선사하는데요. 초기의 커피 추출기부터 오늘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다양한 추출 도구들은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죠.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커피의 세계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강릉에 있는 박물관 5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독특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알찬 강릉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색 박물관 투어를 추천합니다. 와, 바다다! 네. 우리 지역 못지않게 이 강릉에도 이색 박물관이 많이 있네요. 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박물관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클 것 같고, 그리고 또 강릉은 커피의 도시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 관련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있었고, 저는 특히 그 컵 박물관, 이 컵을 보니까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찻잔에 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따라서 마시면은 그 풍미가 더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컵을 만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컵을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강릉에 가서 이색 박물관만 골라서 쭉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예. 한번 강릉으로 떠나 보신다면 이색 박물관 투어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정오부터 밤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내일 아침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더위가 일시 누그러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태풍 크로사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5도, 세종과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35도, 태안과 홍성, 태안 33도, 홍성 3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복절인 내일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들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077번님. 열대야를 피해서 여수로 호캉스 다녀왔습니다. 비가 조금 와서 수영은 많이 못했지만 휴가라 그런지 날씨가 흐려도 기분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와, 바다까지 예. 연결된 기분이에요. 바다가 딱 배경으로 있고 거기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데요. 비가 조금 와도 그 맛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6434번님. 무더운 여름밤에는 맥주가 진리.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들어와서 씻고 딱 누우면 나도 모르게 잠이 솔솔 온답니다. 그래요. 맥주 딱 한 잔만 드시면 잠이 솔솔 오는데 2잔 이상 드시면 잠이 멀리 떠나가 버린다는 거. 더워요. 한 잔만 드세요. 그렇습니다. 7471번님.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 쪽으로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면 열대야도 좀 덜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약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습도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꿀팁이네요. 7658번님. 한여름에는 도서관에서 10시까지 책을 읽고 돌아옵니다. 시원한 도서관에 가면 책도 읽고요. 열대야 걱정도 없습니다. 네, 도서관 요즘에는 책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를 또 체험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영화도 볼 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0780번님, 제 열대야 극복 방법은 시원한 쿨매트에 얼음팩을 넣고 에어컨을 켜놓으면 정말 시원하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시원한데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쿨매트에 에어컨까지. 목이 메네요. 너무 얼음팩도 시원할 것 같아서. 넣고요. 예. 8144번님,
날씨가 정말 더워서 아이들이랑 가까운 카페에 가서 열기를 식혔습니다. 시원한 음료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열대야가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카페에 다녀오셨군요. 예. 분위기 좋은데요? 조명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하니까 더 분위기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336번님.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밤 늦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열대야도 극복을 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이열치열인가요? 그래요.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땀도 쫙 흘리고 나서 좀 샤워 미지근한 물로 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솔솔 잘 올 겁니다. 그렇죠? 네. 예. 6120번님,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우유와 키위를 함께 먹어주면 꿀잠을 잘 수 있답니다. 그래요? 숙면을 취하기 위한 좋은 방법 실천하고 계시네요. 예. 바나나 우유가 도움이 되는군요. 이게 따뜻하게 좀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이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현악 앙상블 르프티 비올롱 선율의 기억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여성 중창단 복수 디비나 공연은 오늘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비 가트 페어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오프스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라이징 스타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꿈틀꿈틀 만만세 전이 24일까지 세종 BRT 작은 미술관에서 계속되고 2019 제4회 부여예술제가 17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74번째 광복절인데 올해는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역사의 의미를 담은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독립미술관도 오늘 개관식이 열린다죠? 그래요.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라 궁금해지는데 네. 자,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막 행사가 시작이 되고 이어서 축하 공연으로 저희 대전 MBC 뮤직 페스티벌이 함께합니다. 네,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 또 인기 가수의 공연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 특집 방송 때문에 저희가 하루 쉬고 모레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